안녕하세요. ES청담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준호입니다. 켈로이드 체질이면 쌍꺼풀 수술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에 숨겨진 진짜와 오해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켈로이드 그리고 비효성 반응의 차이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수술 후에 흉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저희 병원만의 특별한 관리 시스템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쌍꺼풀 수술을 켈로이드 체질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그거는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쌍꺼풀 수술은 피부 절개가 작고 흉터가 생기더라도 눈꺼풀 주름에 가려지기 때문에 켈로이드 체질이더라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눈꺼풀 피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피부 중에 하나라 다른 부위보다 흉터가 덜 생기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트임과 같은 수술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트임 부위는 눈을 감거나 뜰 때 힘이 자주 가해지는 부위라 상처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피부가 두꺼운 경우에 흉터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 후에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흉터를 충분히 안정적으로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흉터가 정말 켈로이드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는 단순한 비효성 반응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은 수술을 결정하고 관리 방향을 잡는 데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켈로이드와 비효성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비슷해 보여도 완전 다릅니다. 켈로이드는 흉터가 약간 본래 상처 부위를 넘어서 피부로까지 확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커지거나 딱딱해지고 붉은색을 띠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더 까다롭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효성 반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약간 과다하게 생성되면서 상처 부위가 고르게 아물지 못하고 약간은 그 부위 내에서 튀어나오고 붉은빛을 띠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효성 반응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범위가 얕아지고 부위도 작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지면서 흉터가 좋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켈로이드 체질이 사실 얼굴, 피부가 얇은 부위에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눈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얇고 또 주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절개가 가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켈로이드보다는 흉터가 연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이게 100%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켈로이드 체질인 경우에는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비절개 자연유착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 또 수술을 하고 나서 경과 과정에서도 저희가 병원에서 준비된 흉터 주사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최대한 켈로이드가 생기지 않고 흉터가 커지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면 비효성 반응의 경우에는 자연 치유 과정에서 남들보다 흉터 형성 과정이 좀 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들보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더 티가 날 뿐이지 나중에는 흐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효성 반응도 우리가 흉터 주사나 아니면 흉터 레이저 그리고 진피층을 자극할 수 있는 레이저 등을 통해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받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흉터가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미성숙한 흉터, 성숙 흉터 이렇게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개인의 피부 상태, 또 체질, 그리고 평소에 상처를 관리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꺼풀처럼 얇은 피부는 혈액순환이 워낙 좋아서 흉터가 비교적 빠르게 안정화가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붉은빛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흉터가 주름 방향으로 주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항상 설명드립니다. 일단은 초기에는 얼음찜질을 자주 하고 눈을 자주 비비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눈을 만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상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에는 프락셔널 레이저를 이용해서 연하게 할 수 있고 안에 층이 벌어져서 상처 부위가 넓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진피층을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피부 레이저도 있습니다. 그런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은 상처 부위가 늘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색소 침착으로 인해 약간 거뭇거뭇하게 보이게 되는 거는 토닝을 이용해서 색소를 덜 형성되게 멜라닌 색소를 제거해 줄 수도 있고 트임 부위에 과하게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처럼 올라오는 경우에는 흉터 주사를 통해서 그런 비후성 반응이 적게 자리 잡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환자분은 20대 후반의 여자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은 평소에 졸려 보이는 눈을 개선하고 싶다고 내원하셨습니다. 눈 위가 약간은 꺼져 보이고 약간 졸려 보이는 느낌, 늙어 보이는 느낌을 개선해드리기 위해서 절개 눈매 교정과 함께 위트임으로 눈 앞쪽을 약간 더 깔끔하게 만들어드린 케이스인데요. 눈 위에 지방 이식을 하지 않고도 절개 눈매 교정을 한 후에 약간의 볼륨이 채워지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고 절개 흉터가 수술 1개월째는 약간의 붉은 모습과 살짝 도드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2개월, 3개월, 4개월 정도만 지나도 수술 후에 1개월째 모습보다는 흉터가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트임한 부위나 수술 부위에 저희가 경과를 오실 때마다 흉터 주사나 프락셔널 레이저와 젠틀맥스 프로를 이용한 진피층을 좀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흉터 레이저를 해드린 분입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레이저만 잘 해드려도 수술 후에 절개 흉터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켈로이드 체질과 비후성 반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켈로이드 체질이 걱정이셨던 분들도 맞춤형 진단과 관리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ES청담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